안녕하세요. 4월 21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새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의 전망과 쟁점을 주제로 한 2022 국회 디지털 자산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토론회 주제는 지난해부터 국회와 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한 핵심 현안들이 선정됐는데요. 암호화폐 발행 규제, NFT 규제와 진흥 방안, 새 정부의 암호화폐 입법의 바탕이 될 암호화폐 형사 사건 분석이 포함됐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암호화폐 발행 금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 변호사는 19일 열린 토론회에서 신규 ICO 발행을 허용하되 그 절차와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해서 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또한 증권형 암호화폐와 그 외의 암호화폐를 구분하는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이 증권형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따르도록 하거나 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이용한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대기업 집단으로 공식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되는데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되고 또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에는 총수가 직접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두나무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막판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업계 최초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코빗 측은 기존 이용자들이 수수료를 지불하던 구조에서 탈피해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메이커 인센티브와 또 데일리 보너스를 기획했는데요. 메이커 주문이란 주문 즉시 체결되지 않고 이 오더북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주문인데 쉽게 말해 예약 주문을 내는 사람을 메이커, 시장가에 주문을 넣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 마켓 메이커에게 거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이 코빗이 최초인 만큼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비트코인 투자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인데요. 이 A씨는 비트코인 투자 정보에 밝은 것처럼 행세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쟁취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대 여성 2명인데요. A씨는 이들로부터 지난 1월에 각각 800만 원과 30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피해 금액과 추가 피해자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과 오라클 기술이 기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테크날리아 리서치와 체인링크 랩스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큰화 그리고 하이브리드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오라클 등을 통해서 에너지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고서는 클린 에너지 투자에 대한 가치를 토큰화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고 또 완전 자동화된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 오라클을 통해서 탄소 크레딧을 토큰화하고 스마트 그리드 관리 등의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각국 정부가 전통 자산과 함께 암호화폐에 대해 자본의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최근 발간한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통화가 금융 자산 또는 외화로 공식 집계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외환과 자본 흐름 관리 조치 법안 그리고 규정을 마련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규제와 자본의 흐름 관리 측면에서 직면한 과제를 보여줬다면서 암호화폐를 통한 탈루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부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암호화폐 채굴은 신흥 국가들이 이 에너지를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는 금융 불안정 시기에 국가들의 자산 유출 차단 능력이 훼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완벽한 제도권 마련이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저마다의 이유로 법적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최신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리을 피읍인데요. 너네 증권형 토큰 아니야? 장사 접어! 라고 SEC에 가쁜 소송을 당한 것이죠. 바로 리플사입니다. 1년이 넘는 소송을 이어오면서 투자자들도 지쳐가고 있는 요즘, 리플과 SEC의 소송이 윈윈으로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이번 주 약식 판결 일정 조율을 앞두고 있다면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도달한다면 양측 모두 양보와 합의를 통해 윈윈할 수 있다라고 전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장기간 이어진 소송 준비 절차에서는 피고 측인 리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리플이 패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가 날 것으로 보여지는 리플의 법정 공방. 마지막에는 누가 웃게 될까요? 다음 초성입니다. 시옷, 리을, 히읗, 디귿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소재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죠. 바로 스트롱홀드 디지털 마이닝입니다. 스트롱홀드 디지털은 IPO와 관련해서 집단 소송 위기에 직면한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10월 스트롱홀드는 1.27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성공적으로 IPO를 마친 바 있죠. 하지만 IPO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내 증권 집단 소송 관련 투자자를 대표하는 로펌인 로빈스 갤러 루드먼 앤더우드는 스트롱홀드가 채굴 장비 공급업체가 납품 수량과 기한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채굴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투자자에게 공개되어야 되는 중대 리스크로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투자자에게 리스크 공개는 꼭 필요한 절차로 절대 생략되어서는 안 되죠. 해당 사건이 집단 소송으로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미음, 디귿, 시옷, 기역, 지읒입니다. 사행성 게임이 금지되어 있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P2E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바로 무돌 삼국지인데요. 이 무돌 삼국지를 운영하는 나트리스가 게임물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 분류 취소 처분 항고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사행성을 이유로 무돌 삼국지의 등급 분류 취소 처분을 내렸었는데 이후 나트리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무돌 삼국지 등급 분류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집행정지 기각 결정의 즉시 항고 2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행성 규제 관련으로 2006년부터 유사 게임들은 모두 국내 서비스가 막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새로운 열풍에 불고 있는 신사업 분야인 P2E, 이대로 마감은 놓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많은 감소세를 보이면서 매수 세력의 황소 그리고 매도 세력 곰 사이에 팽팽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암호화폐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세 전망은 정오의 블록체인 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그럼 소통의 시간에 봐요. 안녕.